자, 두 번째 레벨 2 연산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모든 숫자는 문자로 대체될 수 있고 그 문자가 있으면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문자를 가지고 식을 만들 때 그 식을 만드는 규칙들이 있으니까 이 6가지 규칙들을 잘 알고 그것들을 연습하는 것들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이제까지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자연수랑 분수, 소수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 자연수와 분수, 소수가 그 전체 수의 종류들 중에 어디에 속해 있고 전체 수는 각각 무슨 종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기존에 먼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다뤘던 수의 종류 중에 하나인 자연수. 자연수의 정의가 뭔지부터 볼게요. 자연수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0, 1000, 1억 3670 뭐 이런 거 다 자연수라고 불러요. 자연수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자연에 많은 숫자예요. 뭐 자연스러운 수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즉 우리가 태초부터 뭔가를 셀 때 썼던 숫자를 셀 때, 즉 이게 1개 있냐, 2개 있냐, 3개 있냐, 뭐 10억 개 있냐 이런 것들 셀 헤아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요.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0은 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이 아닌 1부터 시작을 해요. 0은 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 2, 3, 4.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셀 수 있는 것만 자연수예요. 자, 자연수 같은 경우 모든 수에는 각각의 성질이 있어요. 이 수가 나오면, 자연수가 나오면, 나중에 분수가 나오면, 나중에 분수는 어느 유리수라는 것에 속하는데, 여튼 그 수에 따른 그 수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자연수는 연산할 때 법칙이 뭐가 있냐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있어요. 자, 교환법칙은 뭐냐면요.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을 할 때 두 개의 순서를 A 더하기 B로 하나, B 더하기 A로 하나, 두 개가 같다. 또는 곱하기를 할 때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두 개가 같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까 수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수들 중에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연수는 결합 법칙을 만족시키는데요. 덧셈과 곱셈을 할 때 자연수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요. 즉 A 더하기 B를 먼저 더하고 이 괄호는 아까가 아니죠. 우리가 전에 괄호로 묶인 거는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한다 했잖아요. A 더하기 B를 괄호 묶었으면 이게 하나예요. 더하기 C. 나 A를 더하고 B, C를 하나로 묶으나 똑같아요. 자, 덧셈에서는 이게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그럼 뺄셈에서는 성립을 안 하냐 봅시다. A 빼기 B 빼기 C예요. 근데 A랑 B를 먼저 뺀 다음에 C를 빼는 것과 A 빼기 B하고 C를 먼저 빼는 거. 이게 다를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아요? 자, 문자를 봐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숫자를 쓰면 돼요. A가 예를 들어서 3이고 B가 1이고 C가 3이라고 해봅시다. 3으로 하면 어렵군요, 여러분. 1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3 빼기 1을 먼저 해요.
그러면 2에다가 요게 하나니까 하나를 먼저 빼야 되죠. 빼기 1 하면 이건 1입니다. 그런데 3 빼기 1 빼기 1 요거 먼저 빼야 되죠. 이게 하나니까 요건 0이에요. 3 빼기 0 하면 이건 3이 돼요. 그죠? 이건 3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합법칙은 덧셈 또는 곱셈에서 성립을 합니다. A, B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나 A 곱하고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나 두 개가 같습니다. 덧셈과 곱셈에서는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지만 뺄셈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또한 이 분배법칙. 자, A를 곱하는데 이거 중간에 기호가 없으니까 문자와 문자 사이에 기호가 없으면 이건 곱하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 플러스 C 요게 A 곱하기 B 더하기 C인데 요건 한꺼번에 하나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A 곱하기 B C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A랑 B랑 곱하고 A랑 C랑 분배해준다.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모든 문자마다 하나씩 분배를 해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더하기로 이루어진 요 하나하나의 역할들한테 분배를 해줘서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A 2A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게 A를 요 가로랑 곱한다는 얘기고 요 안에 가로 안에는 2 곱하기 A랑 B를 더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방금 얘기한 분배 법칙은 각 더하기의 영역에서 요 각 파티들한테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러면 2A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A를 곱하면 2에다가 A를 2번 곱했잖아요. 그러면 A 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A 더하기 A랑 B를 곱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자, 자연수의 성질 같은 경우는요.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5번째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방금 얘기한 이 자연수가 셀 필요가 있는, 즉 1부터 막 쭉 얘기한 우리가 익숙한 그 숫자들인데 이 자연수라는 거는 연산법칙은 이렇게 법칙들이 3가지를 다 만족을 시키고요. 성질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자연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자연수는 약수와 배수가 있어요. 소수와 합성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인수 분해가 돼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를 가져요. 이런 부분들을 다 배우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정의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만 살짝 다루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연수의 정의, 성질에서 나오는 요 단어들의 정의들은 약수와 배수는 여러분 5학년 때 배우잖아요. 자연수 A가 자연수 B로 나누어 떨어지면 B는 A의 약수다. 즉 A가 B 곱하기 어떤 몫이다. 그러면 B는 A의 약수고 A는 B의 배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4는 2 곱하기 2잖아요. 요게 몫이라고 치면요. 2는 4의 약수고 4는 2의 배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소수와 합성수. 요것도 어떤 명칭이니까요. 사람 이름을 너 이름 뭐야?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들었으면 그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소수가 뭐야? 라고 하면 소수의 정의를 듣고 나중에 그걸 보면 그 애들한테 소수라고 불러주면 돼요. 뭐냐면은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들을 소수라고 불러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모든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11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12, 13, 14, 11 이렇게 하고 21 뭐 이렇게 해서 막 자연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1보다 큰 자연수니까 1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는 약수가 1하고 2잖아요. 1과 자기 자신만 가지네요. 근데 3도 마찬가지예요. 1과 자기 자신, 1과 3만 자기 약수잖아요. 4는 근데 1하고 2하고 4하고 다 약수가 4는 1도 되고 2도 되고 4도 되잖아요. 그러면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얘는 없어요. 5는 1과 5 자기 자신만 같잖아요. 약수로. 이런 식으로 6은 보면 2의 배수기도 하고 3의 배수기도 하기 때문에 1, 2, 3, 6이 다 6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즉 보면 느꼈겠지만 어떤 이 소수의 배수면은 소수가 아니에요. 조금 말이 어려운가요? 여튼 배수들을 이 소수라고 된 것들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진 얘의 배수들을 다 없애주면 10도 없애야겠죠? 그렇게 없애주면 이렇게 없애주면은 그러면 거기 빼고 남는 숫자들이 소수예요. 그게 아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얘도 1은 포함 안 해요.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를 약수로 가지는 수예요. 여기 아까 지웠던 4, 6 이런 애들은 합성수예요. 그러면 1은 뭐냐? 1은 그냥 1이에요.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에요. 소인수분해와 최대공약수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수의 분류인데요. 아까 처음부터 막 얘기를 했지만 수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연수고 그 중에 하나가 분수일 뿐 여러분들이 배운 수는 아주 일부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수는 그럼 뭐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대부분이 나왔습니다. 전체 수를 실수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배운 자연수는 어디냐면 여기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불러요. 여기 1, 2, 3, 4, 5, 6, 7, 8 여기 셀 필요가 있어서 만든 이 숫자는 여기에 있어요. 양의 정수와 0과 0은 자연수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까 자연수가 양의 정수라고 했는데 플러스란 얘기죠. 플러스는 다 생략이 돼 있어요. 음의 정수 마이너스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얘를 음의 정수라고 불러요. 요 세 개를 합쳐서 정수라고 불러요. 정수는 어찌됐든 깔끔한 숫자들이에요. 1, 2, 3, 4, 5, 6, 7, 8 여기다가 플러스를 붙이면 양의 정수, 마이너스를 붙이면 음의 정수,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닌 그냥 0이에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정수를 포함한 어떤 요렇게 생긴 분수와 소수들은 유리수예요. 모든 소수가 유리수냐? 아니에요.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만 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요런 여기 그것들 중에서도 또 양의 유한소수 그죠? 플러스 2분의 1 또는 플러스는 보통 생략을 하니까 플러스 2분의 1 또는 0.75 요런 것들 요걸 분수 요거를 소수라고 불렀잖아요. 요런 것들은 유한소수에 속한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배우신 거죠. 초등학교 때 유한소수와 자연수를 배우신 건데 요거를 포함한 요게 정수, 유한소수는 정수 아닌 유리수에 속하고요. 순한소수도 정수 아닌 유리수에 속해요. 중학교까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중1까지 여기를 배워요. 중1 정수와 여기 유리수 그 중에서도 유한소수 이 순한소수 여기는
중2 때 배워요. 유리수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중3까지 가면 여기 요 무리수를 배워요. 중3.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다 배우게 게 돼요. 실제하는 수. 근데 그럼 실수 말고도 있냐? 있어요. 허수라고 있어요. 허수는 실제하지 않는 숫자예요. 요거는 고등학교 가면 배워요. 근데 우리가 배운 여기 있는 요 고등학교 과정을 뺀 여기 있는 실수는 전부 다 여기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유리수, 무리수, 여기 실수잖아요? 그래서 이쪽 0 이상 요 부분은 양의 실수. 중 1, 2까지는 무리수를 안 배우니까 양의 유리수를 수직선의 플러스 쪽에 플러스 방향에 표시할 수 있다고 해요. 이쪽 쪽으로는 반대로 당연히 음의 실수와 음의 유리수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표시할 수 있잖아요. 여기 0보다 큰 여기는 1, 2, 요건 자연수.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는 거는 음의 정수. 그래서 0을 포함한 요것들은 이제 정수를 표시한 거고요. 그 중에 2분의 1이다.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요게 이제 유리수를 표시한 거죠. 그 중에 이제 또 순환소수를 여기다 표시할 수 있고요. 나중에 알겠지만 무한소수도 여기다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0은 원점이죠, 원점. 그래서 양도 음도 아닌 굉장히 독특한 수예요. 0.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10분이 조금 넘었지만 여기 뒤에 양수와 음수부터 이 부분을 오늘 배운 내용으로 기본 문제를 풀어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